네, 반갑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자, 하루 쉬었는데 또 하루 일하고 또 하루 쉬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휴일을 또 즐겁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종목들이죠. 네,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까? 즉, 투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요. 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종목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료는 NH투자증권, 네, 모바일 앱에서 그 MTS죠? MTS 나무증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자산별로 구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1억 원에서 5억 원, 네, 1억 원에서 5억 원, 그 다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좀 볼 건데, 뭐, 자료님 말씀드렸듯이 NH투자증권, MTS 나무증권에서 본 겁니다. 네. 자,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면, 삼성전자 1등입니다. 이거는 5억 원, 10억 원도, 네,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네.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자, 그 다음 2등은 SK하이닉스. 1억 원에서 5억 원 갖고 계신 분들은, 네, 3위가 유한양해입니다. 최근 1개월 자료네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네, 타이거 ETF네요. 미국 S&P 500. 자,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계시는 분들의 그냥 압도적인 1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네,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유한양행 대신에 네이버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했네요.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네,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억 원, 5억 원에서 10억 원, 즉 1억에서 5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저점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기관들, 연기금 쪽에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런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평단가 지금 75,0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마도 네, 손절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수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반도체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누른 이유는 뭐냐? 지수 관련한 내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일 같은 경우 금투세 관련한 얘기가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지나면 이제 지수 관련한 종목에서 조금 벗어나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인식이 대체적으로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9월달 수출입 동향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견조한 가격 상승, 디램 가격 떨어진다 말 많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가격 견조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수요 감소한다 얘기 있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수요 견조하다 얘기 나오고 수출이 무려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오히려 예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단 1%를 먹더라도 반등을 연결시킨 이후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단기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63,000원 정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형성됐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21선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이 좀 있었는데 21선 닿기 전에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온 거고요. 자, 21선과
4일선과 5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이제 일주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네, 이 골든크로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이 다음번 75,000원대까지 단기 상승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75,000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들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75,000원대 되면 이제 매물대 또는 저항에 대한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단기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건데, 그때부터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삼성전자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삼성전자 망하지 않습니다. 네, 망할 이유도 없고 망할 염려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 그만큼 지지선이 또 형성됐다고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단기적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 팔아치울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애들은 또 누구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네, 주식시장에서의 수급은 제로섬이고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자, 매수 포인트는 일단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오면 진입하시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사들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매수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고요. 골든크로스 나오면 그 자리는 6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6,000원 그 정도 나올 때쯤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지금 조금 더 내려가서 한 65,000원 아래에서 골든크로스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시점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목표 가격은 매수 이후에 7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5,000원은 외국인들의 그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어쩐다 얘기들 많지만 그렇게까지 네, 부담될 만큼의 그런 나쁜 네,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많이 산 거는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는 더 괜찮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얘네도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지만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단점이었던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원래대로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적정한 주가 가치대가 형성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이닉스의 저점 구간은 16만 5천원 정도 네 말씀드렸죠. 16만 5천원 16만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싼 가격이면 일단 매수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평선이 꼬여있기 때문에요. 이 수렴 구간을 벗어나려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실적 발표라든지 뭐 어떤 업황의 개선 이런 재료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다음 주 초반에는 엔비디아의 그 AI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젠슨 왕이 네 AI의 수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얘기할 때 수요 더럽고요. 앞으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은 뭐 수요 증가하고 탄탄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또 네 반도체 종목들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음 주 초반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간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권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은 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기 밑에 14만 8천원 제가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9만원 근처까지 단기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런 조정은 반드시 나오는 조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61선 넘어가기 전에는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아주 아래쪽 16만원 아래쪽 떨어지게 되면 매수 매력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지만 그 위쪽에서는 일단은 버티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지만 잡아주게 된다면 다시 반등이 나갈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네 15만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실적이 계속 감소한다 그러면은 부담되는 위치예요. 근데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져요. 네,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근데 아직, 네,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저점 지지가 다 왔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15만원대 저점 지지권 형성되어 있고요. 원래 위쪽 지지 라인대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한 17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지지 라인대가 있었는데, 요걸 살짝 깨고 내려갔잖아요. 깨고 내려갔는데, 아래쪽 포지션이 이제 원래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 박스권 형태로 해서 조금 두껍게 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려갈 이유도 없지만 올라갈 이유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실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네, 지금 위치는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신저가가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지지권대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여기서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뭐 10만원을 깨겠습니까? 5만원을 깨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죠. 많이 내려가봤자 한 14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되니까요. 그 정도 감안하시고 지금 자리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지지라인 때는 일단 15만원대 이상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장의 방향이 좀 돌리게 된다라면은 흐름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수 포인트는요. 지금 19만원, 20만원 정도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판단되긴 하는데 그때도 늦지 않아요? 네. 왜냐면 추세 저점 구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7만원 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 나갈 때 20만원이 통과되어야지만이 추세가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는 20만원 넘어갈 때 그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저점을 좀 오래 잡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지금 자리는 그냥 홀딩 전략만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흐름이 좀 바뀌면 그럴 때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네, 네이버 봤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반도체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와 같이 네, 운명을 같이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 모양 비슷할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이 대장보다는 중소형주가 중소형주라고 보긴 좀 어렵다. 시총이 10조가 되니까 중소형주 보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변동성이 더 크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10% 올랐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는 한 30%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거의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이 단기간에 23년도. 근데 저 밑에서부터 치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23년도 초반부터 치면 한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더 강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가 이 같은 기간대에 한 200% 올랐나요? 네, 그죠. 200%? 200% 좀 더 올랐죠. 한 300% 올랐나요? 8만원이었죠, 이때. 저희가 처음에 샀을 때 8만원이었으니까 25만원까지면은 38에 24, 300%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네, 덩치가 좀 작은 하청업체들의 그런 좋은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내려갈 때도 변동폭이 더 크겠죠. 하이닉스는 25만원에서 16만원까지 17만원까지 내린 거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반토막이 나버리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린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지지선도 비슷하겠죠. 네, 지금 현재 시점이 하이닉스 지지선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10만원 9만원 정도 지지선이 될 거고요. 만약에 더 밀린다라면 아래쪽에 한 6만원대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반도체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오려면 즉 상승세로 전환이 되려면 당연하게도 하이닉스 쪽의 움직임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얘는 삼성전자랑 관계가 없이 하이닉스가 잘 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안 될 일은 없잖아요. 엔비디아의 어떤 신제품이나 또 HBM3E 네, 납품 양산하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추세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종목이 돌아서려면 이평선 일단 수렴 구간 통과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구간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치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는 분들은 뭐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 내려올 때 계속 사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잘 안 올려줍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거나 이런 형태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포지션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만 매수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은 10만원과 9만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하나 더 볼게요.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 요것도 모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PCB? 그쪽이죠? FPCB. 그래서 3만원 정도 시점 지지선인데, 요것도 지금 보면 반도체 쪽이 좀 꺾여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아래쪽 지지선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한미반도체든, 지금 이수페타시스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상황이 아니죠. 네, 괜찮은 모습들이에요.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문제점은 조금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탈이 돼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으냐 나쁘냐가 지금 사활을 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반도체 업황이 지금 무너질 일은 없거든요. 2024년 끄떡없고요. 2025년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2025년 같은 경우는 26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네, 이 실적 피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뭐 하반기쯤 됐을 때 우리가 매도를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업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적 상승도 꾸준하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AI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담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대신에 실적이 올라간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 실적과 맞는 그런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더 내려간다라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겠죠. 더 내려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 역시 마찬가지요. 네, 특별하게 매수 포인트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관망세 그냥 보세요. 조금 더 조정이 연결될 수도 있고 횡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패턴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죠.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되겠죠. 이게 2,000원짜리가 지금 59,000원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21년도에 2,000 얼마였는데 59,0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른 거죠. 23년도부터 보더라도요, 이게 뭐 6,000원대 종목이 10배 올라간 거니까 한미반도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많이 오른 편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체크하시고, 반도체 업황 쪽에서는 역시 뭐 대장이 움직이면 더 가겠습니다만, 상승 포인트가 여기에서 지금 저기 위쪽 6만원이죠? 저기서 더 크게 증가하기는 조금 애매할 거라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뭐 그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5만원에서 뭐 갑자기 50만원 간다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고점 포인트가 네, 지금 현재 바로 직전 형성된 고점 포인트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무분별하게 위쪽에서 많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먹을 만한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매도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 바이오가 하나 끼어 있네요. 그죠? 제약바이오. 유한양행도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죠. 유한양행. 요거는 근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23년도였던가요? 24년도였던가? 이게 뭐 매수 의견 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 의견을 그때 얼마였나요? 지금 가격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요 정도 매도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뭐 FDA 관련한 얘기들은 신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판단되고요. 뭐 그 얘기를 가지고서 뭐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네, 아우르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고 뭐 실적 괜찮고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를 뭐 나쁘게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겠죠. 원래 추세대로 간다라면 얌전하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10만원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하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포인트가 지금 14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10만원까지 빠지면 상당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네, 저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때는 조금 이제 투매식 던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13만원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억부터 5억, 그 다음에 5억부터 10억,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의, 네, 매수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이거 ETF는 굳이 볼 필요 없게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같이 해석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에서 5억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한양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5억에서 10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자금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10억에서 30억, 30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볼게요. 역시 삼성전자, 네. 10억에서 20억. 자산이 조금 올라가니까 오히려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비싸네요. 10억에서 30억까지는 삼성전자, 네이버,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근데 하이닉스가 뒤로 밀렸어요. 삼성전자는 많이 샀지만 하이닉스보다 네이버, 한미반도체에서 샀네요. 자, 여기 지금 5억짜리는 네. 5억에서 10억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근데 네이버가 위로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위로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군요.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은 동일하니까 진단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30억 원 이상 역시 삼성전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네, 돈이 많은 사람들. 뭐 부자들이 뭐 샀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이 여기서 판정이 되는 건가? 그럼 삼성전자가 그래서 못 가는 건가요? 네. 자, 아무튼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거 두 번째, 한미반도체, 여기 반도체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위에 5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사지 않았고요. 네, 네이버를 지금 보니까 3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저점권 매수가 조금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LG화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LG화학을 보시면 요것도 이제 저점권에서 반등 나가는 포인트거든요. 요런 패턴들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죠? 아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저점 지지권대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를 좀 많이 하시네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관련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학 섹터 쪽에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죠. 뭐 2차전지 쪽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만 화학 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추세가 돌아선 건 아니고요. 지지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움직임만 좀 잘 만들어주면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반등의 일단 일정 구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매수가 됐든 아니면 중기적 매수가 됐든 뭐 일단은 매수 포인트로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32만원, 33만원 지지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죠? 저점 지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밀려봤자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랑만 엮지 않으시면 됩니다. 2차 전지랑 엮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 LG화학에서 네, 털어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나온 거고, 물론 얘네들도 뭐 다른 쪽으로 2차전지 관련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렇게 뭐, 완전히 뭐 부각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2차전지로만 너무 묶지 마시고, 이제 지금은 화학 섹터 쪽을 묶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네, 종목을 보는 게 적당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행히 화학 섹터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32만원대 지지만 만들어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조금, 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의 램프분들이 아직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공격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 재미없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또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지지선 확인하고 대응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계속 나빠지게 되면 LG화학도 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 섹터를 봐야 되지만 2차전지랑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들 샀다는 거, 부자들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자산이 어느 정도 그 범주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 범주에 들어가 있으시겠죠? 네. 삼성전자를, 네, 가장 많이 사신 분들, 범주에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1억 원에서 5억 원 있는 분들도, 네, 삼성전자. 5억에서 10억 원 있는 분들도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점권 매수를 열심히들 하고 있다. 동학개미 같은 거 다시 한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왠지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10억에서 30억 원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쪽인가요? 30억 원 이상?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근데 나는 LG화가 안 사거든요. 오히려 저의 포트랑 좀 가까우려면
이게 맞네? 네, 근데 저는 거의 없는데요? 네. 네, 저는 한미반도체나 네이버, 또는 이스페타시스, 이런 건 매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LG화학 안 사고,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주 여기 포함되죠. 저는 1억에서 5억 정도, 이쪽에 폼이 더 맞는가 보네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범죄에 속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뭐 그 데이터로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자산이 좀 규모가 큰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매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많아요. 뭐 상위 수익률 1%대, 근데 이 수익률 1%대 있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샀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도 샀고요. 연령별, 직업별, 직업에서 전문직, 금융직 전부 다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들 사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나쁘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어쨌든, 네,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돈 튕기면서, 네, 삼성전자 한 주 사봐. 네, 한 주 갖고 아니구나. 한 100주만 사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희망을 잃지 말자는 얘기죠. 네, 반도체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네, 믿는 만큼, 또 빚내서 투자하시면 이런 구간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 자산으로, 내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요, 그렇게 힘든 구간들 아닐 겁니다. 솔직히 이런 대형주들이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죠? 뭐 많이 밀려봤자 20%, 그 정도니까요. 뭐 다른 거 뭐 잡주 갖고 계시면 마이너스 70%, 60% 뭐 네, 그렇게도 나오는데 대형주들은 그렇게까지 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거의 내릴 만큼 다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기다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네, 반도체 종목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주말장이네요. 네, 주말장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